바이든이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주 남았는데 2주 남으셨어요. 2주 남으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음. 트럼프한테 좀 반기를 드시는 갑자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쵸 마지막. 아쉬우신가 봐요. 네, 아쉬우신 좀 것 같아요. 일찍 열심히 하시지. 연임을 못 해가지고. 연임을 하시려면 좀 일찍 운동을 하시지. 갑자기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뭐 갑자기 열심히 하시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어제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제였는데 어제 이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좀 있었어요. 대외 활동 되게 열심히 하세요.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래는 사회보장법을 어제 이제 통과시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게 났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기자가 이 질문을 잠깐 했어요. 이 질문을 잠깐 했는데 이거를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을 딱 했는데 이걸 제가 캐치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이든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게 헌법에서 된 건데 이거를 트럼프가 뭐 이거를 안 한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헌법에서 주장한 거를 어떻게 이거를 감히 얘기를 하느냐? 이거 넌센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질문도 받지 않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든이 어쨌든 바이든은 자기가 임기 얼마 안 남았지 있는 동안 절대 하실 수 없다. 그런 입장을 2주간은 못 하겠죠. 어쨌든 그 못하면서 강력하게 본인은 이 트럼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보이면서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과 전체적인 입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시민권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어떤 헌법적 그 근거에 대한 입장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헌법적 출생권을 바꾸려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다. 당시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미국인 시민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고 출생 시민권의 근거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자동권으로 되는 거다. 헌법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을 바꾸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건 단순히 뭐 트럼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뭔데 바꾸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 논란이 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트럼프는 당선인이 사실은 계속 불법 이민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 차례 바꾸려고 해서 지지를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시민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형 출산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많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때문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 또 이제 사회적 이슈도 됐던 부분이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바이든은 분명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뭐 뒤늦게 이제 분이 강력하게 또 강한 대통령의 힘을 또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바이든이 강한 대통령은 이뿐이 아닙니다. 또 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부분이 거의 막바지였는데 이걸 틀었어요. 왜요? 이게 이제 뭐 틱톡이나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US 스틸이 사실은 미국인 소유하고 인텔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철강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주요 공급망과 안보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철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무부 산하 외국이 어쨌든 투자 심의를 거친 결과 다시 줄 수 없다. 근데 사실 일본은 본인들이 넘어와서 이제 일본 제철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 넘어와서 이건 우리끼리 됐고 일본 제철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홍두깨를 맞은 거죠. 아닌 밤에 홍두깨를 맞아서 왜 그러실까요? 갑자기 그죠? 이제 갑자기 이제 갑자기 왜 그러시죠? 대통령 놀이를 하시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소송을 하겠다. 그렇죠, 소송을 해야. 예, 근데 이제 뭐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8,300억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분. 갑자기 트럼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러게요. 네. 마지막 네. 마지막 2주 남겨두시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된 첫 사례입니다. 일본이 미국 매수를 하면 그동안 뭐 콜롬비아도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팔린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 일본에 팔린 근데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이 이걸 저지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 8,300억 달러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이제 저지가 되는데 그럼 개의치 않는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훈장도 이제 주십니다. 자신들에게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갑자기 공로를 막 치하하는 훈장을 주십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네. 이제 용공 행상을 하시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훈장 주시고 자신에게 이제 그 후원금 많이 줬던 조지 소로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도 훈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은 이제 그 선거운동 많이 했다고 훈장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고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도 이제 훈장 추서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애슈턴 카터에게도 훈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훈장 주고 아유 너무 좋아하시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저기 좋아하시네. 네, 늙질 않으세요. 힐러리 클린턴은. 그러니까요. 네, 예, 잘 안 늙고 이제 잘해서 훈장 줬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면도 막 시켜주고 막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막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 놀이 마지막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아닐까요? 네, 나이가 그죠, 있으셔서 그죠. 나이가 네. 있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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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잠깐 볼까요? 자, 금값 지난해 48% 비트코인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금값이 이제 했는데 올해도 이제 분명히 뛸 것 같습니다. 금값은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아니면 제가 볼 때 골드를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상향입니다. 제가 볼 때 분명 우상향일 것 같은데 올해 얼마 정도 뛸까라고 하겠는데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안전자산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경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지금 뭐 되게 많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돌잔치를 할 때 생각해 보면 되게 쌌던 것 같아요. 금이 얼마였어요, 한돈에? 8만 원인가 5만 원, 5만 원이었던 지금 것 40만 원 그러니까 넘을 텐데요. 예, 금테크를 했어야 됐네요. 예, 그때 이제 돌반지 받아놓고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팔았어. 엄청나게 많이 뛴 거죠 사실은. 네, 네, 파셨어. 네. 아 예, 팔진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예. 아무튼 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올해도 이제 수요가 많이 내고 그 브렉시트의 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금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향으로 될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춘절되면 금을 선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서 금이 되게 많이 이제 그 수입을 하거나 이제 수요를 하는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게 되고 있고요. 10월 대비해서 이제 금이 되게 중국 쪽에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되게 하고 있고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또 이제 금 수요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이 이제 이게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나 이런 그 미국 주식이나 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되게 더 네. 상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빨리 주식 시장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국내 많은 분들도 금값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값이나 원자재에 대한 생각 그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랩소디에서 원자재에 대한 것들도 자주 좀 다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런 거 기사를 쓰면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예, 특히 금값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금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예, 예, 특히 원자재 금이 원자재니까 예, 그죠? 그런 거에 네.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많이 다룰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이클이나 전반적인 어떤 연방 공개 시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